택배를 하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까는 것도 전문가가 됐어요. 또도 뚜루루. 이것은 바로 블랙 금전수라는 식물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식물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블랙 금전수가 지금 시중에 풀렸다, 이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블랙 금전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간다고? 좀 이따 찍으라고? 엄마 블랙 금전수 왔다. 엄마 블랙 금전수. 엄마 블랙 금전수 봐봐. 엄마는 식물에 관심이 없어. 아니 엄마 블랙 금전수 봐보라고. 그러니까 일반 금전수가 문 좋게 열어. 아니 엄마는 그 금전수에 관심이 없어. 이뻐. 4만원 가치가 있어? 뭔 가치가 있어. 안녕하세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에요. 오늘은 초식남이 식물을 선택하는 기준과 취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식물의 독창성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 베고니아 마큘라타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에 물방울이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품종이 없어요. 물론 비슷한 베고니아 품종이 있는데 베고니아 마큘라타가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베고니아 마큘라타를 구매한 거예요. 스노우캡이라는 베고니아도 있긴 한데 그 식물도 독창성이 있어요. 하지만 비슷하니까 구매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갖고 싶긴 해요. 돈이 없어요. 이 마오리 소프라 같은 경우에도 독창성이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없어요. 코로키아, 뮬렌베키아 그런 식물이 있긴 한데요. 마오리 소프라를 이길 수 없어서 얘를 구매한 것입니다. 다른 품종은 딱히 구매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상위 버전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 또한 손바닥 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독창성 있는 잎 모양이기 때문에 구매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독창성이 있어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엔젤 스킨답서스는 완벽한 식물입니다. 무늬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잘 자라고 완벽해요.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품종 중에 브렌티아넘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필로덴드론인데요. 저는 그 식물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4만원, 5만원대더라고요. 근데 엔젤 스킨답서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엔젤 스킨답서스가 오히려 상위 버전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갖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안 샀어요. 만약에 그 식물이 2만원대로 떨어진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데 엔젤 스킨답서스가 있는데 굳이 그걸 4만원에 사야 될까? 최근에 형광 스킨답서스가 가격이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 옥시 모종 잎사귀 하나를 만원에 사야 될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샀기 때문에 키운 거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옥시를 잎사귀 한 장에 만원에 사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안 샀을 거예요. 왜냐면은 형광 스킨답서스 대체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체 품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샀을 수도 있겠는데 옥시 라임을 굳이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형광 스킨 있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가격이 싼데 이렇게 가성비가 쩌는 식물들이 있어요. 사랑초 실리코사, 이거 있으면 다른 사랑초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상위권. 엔조이 스킨답서스, 이거 있으면 솔직히 오레오스 안 사도 돼요. 근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쌌던 식물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는 편입니다. 비쌀 때는 거의 사지 않는 편이에요. 네, 블랙 금전수도 비쌀 때는 안 사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산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식물의 적응력입니다. 식물이 우리 집에서 건강하지 않으면은 선택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고 싶은 품종이 많은데 안 사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요. 집에서 잘 자라는 품종, 무난한 품종, 순한 품종, 그런 품종만 구매하는 편이에요. 네, 스파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독창성, 녹색 잎에 하얀 꽃이 핍니다. 너무 독창적이죠. 가격 정말 저렴하죠. 가성비 너무 좋고요. 세 번째 환경 적응력, 암실에서 30일을 놔뒀는데도요 살고 있어요. 더 싱싱해졌어요. 더 싱싱해. 꽃도 피고 잎사귀도 너무 싱싱해요. 초식남이 원하는 조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수 독창적이죠.
가격 저렴하죠? 키우기 쉽죠? 3번 비중이 높아요. 스킨답서스 녹색 덩굴 잎사귀 독창적이죠? 가격 저렴하죠? 3번 키우기 쉽죠? 3번 비중이 높아요. 수채화 루비 고무나무 독창성 1번 너무 독특하죠? 2번 가격대도 너무 저렴해요. 3번 근데 3번은 실패. 키우기 어렵다. 이상 증세 발생. 호말로메나 맥이 독창성 너무 예쁘죠? 두 번째 가격 너무 싸요. 7,000원 주고 샀어요. 세 번째 키우기 쉬워요. 완벽. 클라리네비움 독창성 1위. 희소성 높아요. 독창성 너무 높아요. 두 번째 가격 너무 비싸요. 가격은 실패. 세 번째 키우기 그럭저럭 키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만족했죠. 무늬신고니움 저렴하죠? 키우기 쉽죠? 독창적이죠. 이렇게 반반 나오는 신고니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 신고니움 지금 막 핫한 신고니움 많지만 무늬 신고니움 못 이겨요. 왜냐면 너무 독창적이잖아요. 이런 레드스파 신고니움이 아무리 예뻐봤자 무늬 신고니움 못 이깁니다. 이런 신고니움 아무리 예뻐봤자 무늬 신고니움 못 이겨요. 독창성 1인자. 그러니 다른 신고니움 구매할 필요 없어요. 꼬부리고야 너무 독창적이죠. 꼬불꼬불한데 이게 무늬까지 있어. 너무 독창적이죠. 너무 깨끗하죠. 귓밥 파졌죠. 너무 깨끗해. 너무 독창적이다. 근데 가격은 약간 비싼데 가격을 이길 정도로 독창적이에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가격을 이겨버리면은 그걸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수박페페 너무 독창적이죠. 너무 예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없다. 이런 페페 대체할 수 없어요. 수박페페 대체 못해요. 가격 저렴해요. 세 번째 근데 키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살 확률이 높지만 이상 증상이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단소니 이런 식물 없어요. 독창적이죠? 가격 저렴해요. 키우기 쉬워요. 완벽한 식물 아글레오네마인데요. 독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2번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10,000원이래 10,000원. 세 번째 키우기 쉬워요. 10,000원이니까 가성비로 본전은 뽑는 거예요. 휘커스 델토이데아 독창적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예쁜 건 아니에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지 이건 좀 탈락. 네, 아마그리스 독창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식남의 식물 선택 조건은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취향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식물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희소성이었어요. 무조건 희귀하고 무조건 특이한 식물, 무조건 비싼 식물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로 변한 취향은 이게 무늬가 섞여야 돼요. 왜냐면 하얀 무늬가 섞인 그 식물이 희소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물이라도 무늬 식물을 구매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취향은 이제 요즘 단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킨답서스를 예뻐하는 이유가 단색이고 녹색인 식물들이 이게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늬가 섞이면은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녹색이 식물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단소니, 스킨답서스, 스파트필름이 진녹색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볼 때 질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근데 무늬가 있는 식물은 쳐다보다 보면은 금세 질려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질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채화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무늬를 보면 볼수록 똑같은 무늬잖아요. 그러니까 질려요. 수채화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마블링처럼 유전적으로 하얀 무늬가 섞인 식물들은 되게 빨리 질리는 편은 아니고 새로운 무늬가 섞여서 재밌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한 녹색이 좋아요. 요즘에는 너무 깔끔한 식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말로메나 맥이 있죠? 이 식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깔끔해요. 깔끔해. 이렇게 깔끔한 식물이 좋다. 비유를 하자면요, 신상품들 있잖아요. 항상 뭐 신라면이나 진라면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불닭볶음면, 뭐 치즈면, 뭐 짜파게티 이런 거를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맛있는데 계속 먹지는 못하겠다. 이런 질림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색 식물들은 신라면과 진라면 같은 존재들이고, 이런 막 특이한 식물들 있잖아요. 희소성 있는 식물. 그런 식물들은 불닭볶음면이나 뭐 비빔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상품 식물이 나올 때 궁금하니까 한번 사긴 했지만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예전 식물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구매할 때 희귀식물 상사병을 치료한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스테디셀러를 좋아했다. 제가 요즘 식물 초보 지인분들에게 식물에게 선물을 몇 번 하고 식물 세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선물을 해줬던 아글레오네마는 잘 자라고 있고요. 놀라운 점은 여기 꽃이 폈어요. 픽텀 그레이도 꽃이 폈습니다. 저희 집에선 꽃이 안 폈는데 꽃이 피고 새순도 나고 아주 싱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물 키우실 때 초보분들은 잎이 약간 이렇게 두꺼운 식물들을 키워야 말라 죽지 않습니다. 비너스 아비스라는 이상한 식물을 제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식물은 죽어버렸어요. 비너스 아비스인데요. 이 식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잎이 굉장히 얇아요. 일반 아비스인 줄 알았는데 잎이 얇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처럼 이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너스 아비스를 선물하면서 그 식물을 왜 선물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B급 감성처럼 너무 이 심해로 빠져가지고 너무 오타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희귀한 식물보다는 이게 보급형 식물 쪽으로 이 취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이게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동네 화원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거기서도 좀 이상하고 특이한 식물을 찾아가지고 신품종을 찾아가지고 이 세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또 죽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아주 곤란했다.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잎이 두꺼운 식물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 아글레오네마는 그 식물 초보의 손에서 잘 자랐지만 잎이 얇은 아비스는 금세 말라 죽어버렸다. 오늘은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의 식물 선택 기준과 식물의 취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